지금부터는 증권에 관련된 문제를 정리합니다. 증권 그러면 우리가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고, 여기 권리에 해당되는 게 부채증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분증권이 있죠. 지분 형태로 말하자면 배당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지분금융, 이자를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걸 부채금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부채금융 그래가지고 AM 저신사 이렇게 암기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32번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체크 포인트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공부를 합니다. 다음 중에서 부채금융을 모두 고른 것 그랬는데, 조인트 벤처 지분이죠. 그 다음에 자산유동화증권, 이게 ABS인데 이게 부채금융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상환 사채 그러면 채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부채금융이어서 니은과 디귿에 해당되는 3번이 부채금융이고, 공모 공개모집 그러면 지분금융이고, 신디케이트 그러면 이것도 지분금융이에요. 그래서 32번은 정답이 3번이고요. 바로 이 부분은 체크포인트로 정리를 해봅니다. 자, 체크포인트로 지분금융 그러면 지분 형태로 자금을 융통하는 걸 지분금융, 부채금융 그러면 이제 이자를 주고 자금을 융통하는 게 부채금융인데, 먼저 부채금융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A, M, 저, 신, 사, 이 5가지를 기본으로 암기를 합니다. AM 저신사는 무슨 금융이다? 부채금융이다. ABS, MBS. ABS는 자산유동화증권이에요. MBS는 주택저당증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ABS, MBS는 부채금융으로 보고, 저당금융, 신탁금융 그러면 저당금융은 저당 잡히고 자금을 융통했다.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저당금융, 신탁금융 그리고 또는 신탁증서금융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데, 신탁을 하면은 맡기는 거잖아요. 맡겼다는 증서를 수익증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신탁금융이라고 하죠. 제가 쉽게 우리가 펀드에 가입을 하는 것도 금전신탁이라 해가지고 펀드 통장 맡기고 대출 받는 것을 신탁금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금융과 신탁금융은 부채금융인데, 여기서 시험 문제 의미가 있는 것은 대출을 받을 때 담보를 제공했잖아요. 그 담보물에서 우리가 나중에 청산을 했을 때 부족분이 생긴다면은 그걸 부족한 부분을 빌린 사람한테 달라고 하는 걸 소구라고 하는데, 이 신탁금융은 비소구라는 거. 그래서 부족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라고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소구 그러면 제가 2개 기억합니다. 신피 이렇게 외자고 해요. 말하자면 비소구는 신피인데, 신탁금융과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그래서 비소구 그럼 뭐라고 기억하자? 신피, 신탁금융과 PF는 비소구라는 거 기억하고요. 사채, 이거는 이제 회사가 돈을 빌리는 게 사채인데, 이게 사채 이런 말이 나오면 부채금융이고요. CD, 은행에서 이제 그 예금을 담보로 파는 상품이 양도성 예금 증서라 해서 CD 이런 것도 부채금융이고, CP, 기업에서 돈을 빌릴 때 어음으로 돈을 빌리죠. 이걸 CP도 부채금융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AM 저신사 기억한 다음에 CD, CP 그 다음에 이런 단어 나오면 뭐가 된다? 부채금융. 그리고 이제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트, 리츠, 펀드, 공모, 사모 이런 단어가 나오면 지분금융인데,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부채금융을 외우고 나머지는 지분금융이다 하고요. 그런데 조금 더 세분하게 본다면은 신디케이트와 조인트 벤처는 신디케이트는 이거 둘 다 투자자와 그 다음에 개발업자가 결합을 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건데, 이때 투자자는
유한 책임을 지고 지분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투자자를 뭐냐면 다수한테 소액으로 모집했다 그러면 신디케이트고, 그런데 조인트 벤처는 이제 큰 손들 이제 뭐냐면 고액으로 소수로 투자자를 했다 그런 것은 조인트 벤처인데, 대개 은행 입장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조인트 벤처고 합작 투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해서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이런 것들은 지분금융이고, 나중에 별도로 부동산 투자회사 우리가 배당을 받는 거니까 리츠라고도 합니다. 이거 지분금융이고, 펀드, 공모, 공개 모집을 말합니다. 사모, 개별 모집을 말합니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지분금융이고, 이거는 즉 간접 투자의 성격을 가졌죠. 예. 예, 그래서 바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정리를 한 다음에 이 중간적 성격을 메자닌 금융이라고 해요. 메자닌 그러면 1.5층을 말합니다. 또는 중간층이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메자닌 금융인데, 두 개 기억합니다. 12 전환사채, 그 다음에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 두 가지는 메자닌 금융이다. 그래서 이 체크 포인트는 간단하지만 꼭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부채금융으로 AM 저신사, 나머지는 지분금융, 그 다음에 비소구는 신피, 메자닌으로는 CB와 BW, 이런 정도는 꼭 기억을 해 보시고 나오면 바로 맞히는 문제로 풀어가기를 바랍니다. 33번이죠. 다음 중에서 지분금융에 해당되는 거, 사채, AM 저신사 이렇게 외자하고 그랬죠. 사채, 그 다음에 신탁증서, 신탁금융 같은 말이에요. CP, 그 다음에 채권, 끝에가 채권이 들어가요. 이거 MBS 중에서 특히 채권형을 우리가 뭐냐면 MBB라고 하는데, 이것도 부채금융이어서 지분금융에 해당되는 게 3번에 해당되는 리츠가 되겠죠. 해서 3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메자닌 금융 그랬어요. 1.5층 해갖고 두 개가 있죠. CB와 BW가 있는데, 여기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BW를 말하고요. 바로 여기에 정답은 1번이 메자닌 금융입니다. 그래서 전환사채에 해당되는 CB, 그 다음에 BW에 해당되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무슨 금융이다? 메자닌 금융 하나 체크를 해봅니다. 34번의 정답은 1번. 35번입니다. MBS 도입을 해가지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MBS를 도입했다는 것은 대출 자금이 많아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번 주택금융이 확대됨에 따라 대출 자금이 풍부해져서 주택자금 대출이 확대될 수 있다. 예, 맞는 거죠. 예. 2번 주택금융 이자율 하락과 다양한 상품 설계에 따라 주택 구입 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대출을 쉽게 해주면은 공급자 입장에서 이제 이자율을 경쟁을 하기 때문에, 예, 특히나 MBS는 정부가 하기 때문에 금리를 낮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보금자리 대출이잖아요. 예, 보금자리 대출이 MBS와 연관된 대출이라고 보고 낮게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3번 주택금융의 활성화로 건설이 촉진되어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주택금융 확대로 자가 소유 가구 비중이 증가라고 해야 되겠죠. 말도 안 되는 거네요. 정답은 4번. 돈을 많이 빌려주니까 자가 소유 비중이 증가한다 해야 되겠죠. 예. 5번 유동성이 증가돼요. 유동성 그러면 현금화 이런 뜻이에요. 담보대출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해서 3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36번입니다.
부동산 금융이죠. 1. 지분 투자 방식에는 조인트 벤처, 리츠, 지분 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부채 금융이 있는데 AM, 저신사 이런 것들은 부채 금융이고 나머지는 지분 금융이고 그 다음에 메자닌 금융에 아까 CB, BW는 메자닌 금융.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 2번 MBB입니다. 이거는 바로 이어서 바로 주택저당증권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MBB 그러면 영어로 BB 그래가지고 발발 이렇게 외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체크 포인트를 할 겁니다. 예. 투투 발발 발투 발투 이렇게 하는데 앞부분은 저 뒤에 부분은 원조 이렇게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당권을 말하고 그 다음 뒤에는요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상환 책임인데 저원조 이렇게 아는데 그렇다면은 MBB는 발발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다 누가 지는 거다? 발행자가 지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자한테 전가한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예, 발행자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유동화 자산은 유동화 자산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유동화 그러면 현금화 그런데 현금화 되는 자산은 채권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기타 지상권을 말한다. 예, 맞습니다. 4번 역저당 대출자가 주택연금이라고 하죠. 주택을 담보로 매 기간마다 일정액을 지불하는 제도 역저당 주택연금. 예, 맞는 말. 그 다음에 5번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질 위험이 있다. 맞죠? 그래서 3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자, 1번 우리나라의 금융제도의 목적은 주거복지, 생활안정, 경기 및 주택가격 조절 기능이 있다. 예,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2번 금융기관은 예금 등으로 담보대출을 제공하는데 1차 대출 시장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1차 그러면 뭘 말하냐면 자금을 대출하는 시장을 1차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출 시장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이거 2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3번 2차 저당대출 시장은 SPC 특별목적회사라고 합니다.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대출기관에 제공해주는 공급시장이다. 자금 공급, 자금을 대출해준다 그러면 1차, 자금을 공급한다 그러면 2차라고 하자고 그랬죠. 네, 그래서 맞는 지문. 그 다음에 3번 주택 금융 신용보증기관의 용도는 신용보증 채무의 이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기금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경비, 그 다음에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등에 사용된다. 이거 맞는 거. 네. 그 다음에 5번 유동화 그러면 현금화죠. 현금화는 유동성을 감소시킨다 증가시킨다 해야 되겠죠. 정답은 5번이고요 그래서 37번을 통해서 1차 2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는 대출이 이루어진 시장이고요 반드시 지문에 차입자 아니면 소유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은행과 돈을 빌리는 사람과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게 몇 차? 1차. 자, 2차는요. 대출 자금이 마련하고 대출 자금을 공급한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반드시 지문에 투자자가 나옵니다. 투자자와의 관계로 만들어지는 게 몇 차다? 2차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금리는요. 말하자면 1차 대출을 해줘서 거기서 여가 대출 이자리 1차입니다. MBS 수익률이 2차입니다. 2차. 예, 2차. 그래서 1차와 2차는 1차에서 받아갖고 2차를 주기 때문에 1차에서 적용되는 대출 이자율이 높고 그 다음에 2차가 이것은 MBS 수익률인데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를 말합니다. 기관 투자자가 다른 데 투자할 때 예를 들면 국공채 수익률보다도 MBS 수익률이 높아야 오겠죠. 그래서 MBS 수익률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보다 높아야 된다. 그
그래서 특히 기억할 것은 1차와 2차에서는 어디가 금리가 높다? 1차가 높다. 이 기억하시고요. 이 체크 포인트 꼭 정리를 해봅니다. 37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